30년간 노화를 연구해온 한 국내 75세 교수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장수 음식 4가지를 밝혀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장수의 비밀을 밝히는 이는 드물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노화 연구 권위자인 박상철 교수는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이번 연구 성과로 노인의학협회 회장상과 올해의 과학자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래 사는 건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장수인지 불행한 장수인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습관과 비법이 존재하며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박 교수는 100세 이상 장수인들의 삶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식습관을 면밀히 분석해보니 공통적으로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었고 바로 그 속에서 한국만의 장수 음식 4가지를 뽑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한식 가운데서도 특히 건강 수명에 탁월한 영향을 주는 식재료들이죠. 오늘은 한국만의 장수 음식 4가지와 함께 축복받은 노후를 위한 실천법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장수 비결을 놓치지 않고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라고 하면 수제비, 추어탕, 감자탕 같은 음식이 떠오르실 텐데요. 각종 무침이나 반찬에도 빠지지 않고 쓰이는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들깨는 단순히 맛을 살리는 조미 재료가 아니라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한 장수식품으로 꼽힙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B1, B2, 칼슘, 인, 니아신 등 풍부한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과 각종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낮추는 기능이 있어 당뇨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나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면역력 강화와 비만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기억력이 저하되기 쉬운 노년층의 두뇌 활동 증진에도 유익합니다. 들깨로 만든 들기름 역시 건강 효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참기름보다 맛이 진하고 기름기가 적어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죠. 단, 향이 강하기 때문에 양을 조절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을 음식에 곁들이면 풍미를 더하면서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참고로 장수 마을로 유명한 전남 담양이나 곡성 지역에서는 들깻잎도 자주 즐겨 먹습니다. 들깻잎 역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건강에 좋으며 장아찌나 쌈 채소로 흔히 식탁에 오릅니다.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도 깻잎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가능하다면 깻잎도 자주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깻잎을 장아찌나 쌈 채소로 즐겨 먹죠. 전통 속에 담긴 한국만의 지혜로운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음식은 김입니다. 장수인들은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를 자주 먹는데 그 중에서도 김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전통식품입니다. 삼국 유사 기록에 따르면 이미 신라 시대부터 선조들이 김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외국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김을 식탁에 올렸고 덕분에 한국은 김을 활용한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 역시 김 양식에 적합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기념품으로 김을 사갈 정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은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까지 고르게 함유된 완전식품입니다. 특히 칼슘, 철분,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고 노년기 필수 영양소로 꼽힙니다. 또 비타민 B 유도체가 다량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 생성과 신경계 작용에 필수적입니다. 노인의 경우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신경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김 속 색소 성분인 피코시아닌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약물 복용으로 비타민 B 흡수가 방해될 수 있는데 이럴 때 김을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경병증으로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김은 고단백 식품이기도 합니다. 소고기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25%인 반면 김은 무려 35%나 됩니다. 김 5장이면 달걀 1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섭취할 때는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가 기름과 만나야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간장을 살짝 섞어 찍어 먹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나물입니다.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뿐만 아니라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일에도 항산화 성분은 많지만 돌연변이 억제 효과는 채소가 훨씬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흔히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이 보존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물을 데쳐 먹으면 부피가 줄어 생으로 먹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일부 줄어들더라도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게 연구 결과죠. 또한 채소에는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바뀌면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쳐 먹으면 질산염 함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나물 무침을 즐겨 먹는 식습관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수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이 대표적이죠. 발효 과정에서 생겨나는 유익한 미생물들은 장내 좋은 세균을 늘리고 해로운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발효식품 속 유산균은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장수 노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혈중 비타민 B 유도체 수치가 정상이라는 점입니다. 그 비밀은 꾸준한 발효식품 섭취에 있었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김혜성 박사 역시 발효식품의 효과를 강조합니다. 한국의 된장이나 일본의 나토는 콩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미생물이 핵심인데요. 특히 고초균이라 불리는 세균이 주목받습니다. 고초균은 장 속에서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도와 소화기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고 대사 기능을 촉진해 비만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장수의 핵심은 결국 식생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쇠퇴하거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살기 위해 몸이 적응하고 변화를 겪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서 작은 고장이 생기고 불편함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기를 병든 삶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 80대에도 건강하게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아프기만 하겠지라는 두려움보다는 70대 이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변화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생명이 허락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자세가 장수의 열쇠가 됩니다.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꿔야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음이란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50대까지 젊고 60대부터 늙은 걸까요? 아니면 70대부터일까요? 사실 늙음은 나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년보다, 어제보다 뭔가를 더 배우고 더 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늙은 것이 아니라 성장한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난 나이 들어서 못해라며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건강하고 당당한 장수 문화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자입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기운이 없다고 멈추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는 주자입니다. 예전에는 노인을 가족이나 이웃이 돌봐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가진 지식이나 경험,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능동적인 나눔이 노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변화에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장수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장수 어르신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습관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100세를 준비하는 행동 강령 8조목이 있습니다. 첫째, 움직이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집안일이라도 하면서 몸을 꾸준히 써야 합니다. 둘째, 마음을 쏟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흐름을 살피고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변화에 적응하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며 현재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왕년에 어땠는가를 자랑하기보다 지금 변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절제하자입니다. 과음이나 과식은 금물이고 운동도 무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지나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나이 탓하지 말자입니다. 무엇을 할지 말지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섯째, 남 탓하지 말자입니다. 도움을 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며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일곱째, 어울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지 말고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덟째, 규칙적으로 살자입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특히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은 장수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운동은 어느 시간에 하느냐보다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3주간 꾸준히 해야 내 것이 되고 3개월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며 3년을 지속해야 비로소 생활 문화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앞으로의 노년기는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생존의 과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70대에도 남의 도움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세에도 여전히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회와 선택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나이 들물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박상철 교수의 메시지는 100세 시대, 나아가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장수 음식 4가지와 더불어 행복하게 나이 드는 생활 습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건강 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